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이제는 아침에 쌀쌀해요. 추워요. 네, 근데 또 오후에는 좀 따뜻해지니까 이 일교차가 심해서 여러분들 건강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아침에 좀 쌀쌀해지니까 이제 커피가 생각이 나고, 지금까지 아이스로 먹었는데 저는 이제는 이제 따뜻한 걸로 바꿨습니다. 저는 원래 얼죽한데. 아, 그래요? 이제 근데 올해는 따뜻한 커피가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뼈가 시려 이제. 네, 막 뼈가 시려요. 그래서 따뜻한 걸로 이제 바꾸려고. 네. 저는 요즘 아침에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오, 아메리칸 스타일. 그렇습니다. 원래 회사 다닐 땐 테이크아웃 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네. 요즘 제가 핸드드립을 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드립 한다 그러면 그 주전자 끝 길쭉한 거 갖고서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야? 네. 진짜로? 네. 오, 이제는 완전히 그 길로 접어선 느낌이 좀 드는데? 그건 아니고요. 만들 줄 아나 보네요. 그 커피 조금. 아니에요. 몇 달 전에 강릉 갔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강릉? 또 네. 그러면 거기가 또 커피 성지죠. 네. 네. 그래서 그때 거기서 핸드드립 커피 한번 마셔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 카페에서 뭐 필터랑 서버 주전자 그렇게 간단한 기구 좀 사와서 또 충동 구매했구나. 그렇죠. 네. 얼렁뚱땅 내려 마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요새 자기 바리스타 과정 듣는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예, 죄송합니다. 바리스타 과정 아니고요. 바리스타 과정 아니야? 네. 내려 마시다 보니까 좀 뭘 알고 내려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리학원에서 커피 과정을 알아봤는데 바리스타 과정은 아니고 센서리 과정이라고. 센서리 과정? 네. 커피의 향과 품질을 감별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렇구나. 네. 근데 들어봤더니 실제로 커피 고르고 내려 마시고 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왜? 커피를 그 냄새를 맡아서 이게 어떻게 프로세싱된 커피인가 이렇게 감별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바리스타 분들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커피를 로스팅 하시는 분이나 커피를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는 과정인데 그래도 커피에 대해서 알아가는 소소한 재미는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원두 종류가 있고 이런 종류의 원두는 어떤 향이 나고 볶았을 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배우나 봐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커피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만간 커피 수입하겠다고 법인 차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깨달은 거는 진짜 이걸 하고 나니까는 내가 진짜 대장금이나 개코나 그런 거랑 거리가 멀구나. 아, 진짜요? 이렇게 미식을 찾아다니면서 개코랑 대장금이랑 거리가 멀면 어떻게 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커피를 갈아놓고 블라인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원두인지 어떻게 프로세싱 된 것인지를 알아맞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맞추지 못했어요. 근데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아맞추시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분들은 원래 그런 거 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커피 업계 종사자들이죠. 이번에 이제 또 알게 된 게 커피를 수입하시는 분, 그다음에 물론 바리스타라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커피 레시피 개발하시는 분들. 그래서 커피에 관련된 직업의 세계가 굉장히 다양하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었죠. 그렇군요. 네. 사실 저는 커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마시기는 매일 마시는데. 왜 예전 테러로셋 대표님 한번 인터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식하니까 뵌 거죠. 사실은. 그냥 여름에는 차가운 거 마시고 겨울엔 따뜻한 거 마시고. 그리고 저는 아침에는 좀 달달한 걸 마셔요. 아, 그래요? 네, 바닐라 라떼 주로. 좀 약간 좀 당이 필요해. 뭐 이런 게 있고. 대신에 뭐 식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마시는 거는 그때는 그냥 뭐 아메리카노라든지 뭐 에스프레소라든지 그런 걸 마시죠. 부담스러우니까 거기서 또 우유까지 부어주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향을 구분해 갖고서 뭘 하고 이런 정도는 없는데 근데 은하님은 그래도 저보다는 잘 알고 또 알아보려는 의지는 있네요. 그런데 그 이번에 커피 과정 들으면서 진짜 한국의 커피 시장이 이렇게 컸구나 이런 것도 배웠고 이분들한테 들어보니 국내 커피 시장이 이제 진짜 포화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레드 오션 중에 레드 오션이다. 네. 느껴지긴 해요. 가면은 정말 너무 많아. 그냥 프랜차이즈 커피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동네에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커피집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이 전국에 99,000개래요. 그런데 4년 전 대비해서 5만 개가 늘은 거래요.
그러면 2배 는 거네? 그렇죠. 증가율이 102%라고 하니까 이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 이제 치킨집보다 18,000개가 많대요. 아 진짜요? 응. 언제 역전됐어요? 2019년에 역전됐다고. 근데 나왔어요.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늘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회사 때려쳐야겠어. 회사 나가면 닭이나 튀겨야겠어. 뭐 이런 닭 말 못 튀기겠네. 많이 했는데 네. 요즘은 카페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카페가 10개가 열리면 8개는 문을 닫는다고 하니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식업계가 대체로 좀 그런 편이긴 하죠. 맞아요. 열기는 여는데 또 이렇게 그냥 문을 닫는 숫자가 워낙에 많아갖고 이게 오래 가기가 힘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카페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이 닫히고 있다. 근데 저도 만약에 지금 뭐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자영업으로 이런 데 음식점, 요식업을 하겠다 하면은 치킨집보다는 커피점을 차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커피점 네. 뭔가 좀 로맨틱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치킨집 하면 일단 뭐 딱 생각이 나는 게 기름이거든요. 그 재료 같은 거 뭐 관리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느낌? 맞아. 네, 근데 커피는 그거보다 좀 간단해 보이긴 하거든. 뭐 기계 딱 있으면 될 것 같고. 맞아요. 튀김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기름 관리나 또는 그 폐식용유 처리나 이런 게 그렇죠. 다 힘들죠. 네.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뭐 카페 공화국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긴 합니다. 뭐 가공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카페를 굉장히 즐겨서 찾는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커피를 워낙 많이 마시긴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커피 시장이 이제 크다크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커피 시장이 큰 게 아니라 이 카페, 커피 전문점 시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100만 명당 커피 전문점 수의 통계를 보면은 네. 한국이 1384개, 일본이 2위인데 네. 529개. 압도적 1위입니다. 야. 압도적 1위. 그 영국, 뭐 미국, 중국 순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는 인구 100만 명당이었잖아요. 네. 근데 커피 전문점 숫자라만 딱 보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미국이 1위고 그렇죠. 뭐 인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이 2위. 그리고 한국이 3위예요. 인구수로 따지고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인구가 훨씬 적은데 두 나라보다도 3위를 차지했다는 건 그만큼 커피 전문점이 많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원두 제품 시장 있잖아요. 네. 그걸로만 보면은 이제 미국이 1위고 한국은 미국의 7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 말인즉슨 커피를 많이 마시긴 하는데 나가서 마신다. 집에서 안 마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마시는 걸 좋아하지? 하긴 나도 뭐 커피를 집에서 내려 마시기도 하는데 카페 나가서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책 한 권 읽어도 카페 나가서 커피 한 잔 시켜서 그렇지, 앞에 하면 탁 놓고 더 잘 읽혀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딴짓도 못 하겠고. 예. 그다음에 산책하다가도 또 좀 좋은 카페 보면은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아 진짜? 예. 카페라는 공간이 공공적이고 상업적 공간인데 또 어떻게 보면 내 사적인 영역의 확장 같은 느낌? 내 거실의 확장, 내 서재의 확장, 뭐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 카페가 원래 불어죠. 그렇죠. 예, 카페. 예. 영어로도 지금 그냥 카페 얘기를 하지만 원래는 아랍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카와라고 했는데 이게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에 와서 카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와서 이제 카페라고 하는데 역사에서 최초로 나타난 카페는 1550년대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세워졌다. 맞아요. 커피가 원래 이슬람의 문물이죠. 그렇죠. 오스만 커피 하우스 이런 것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17세기에 들어와서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아마 이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거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세워졌다라고 제가 알고 맞아요. 있어요. 근데 정말 성행했었던 거는 이제 영국 런던에서 17세기 중반부터 성행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마시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정치 이야기도 하고 보험이나 주식, 증권 이런 거 파는 뭐 거래소 같은 그런 역할도 했었고 신문도 팔고 소셜라이징과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식인들, 특히 계몽 지식인들이 이제 나타나서 막 갑론을 막 토론도 하고 뭐 그랬던 장소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파리에 가면은 그게 있어요. 그 카페 르 프로코프라고. 네, 거기 나폴레옹도 자주 갔다 그러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가고서는 서로 간에 막 얘기를 하고 그랬다.
막 이제 열기에 넘쳐갖고 와 지금 뭐 체제를 바꿔야 된다 어째 된다 그러면서 이제 혁명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아놓으면 안 돼. 흩어놔야 돼. 그리고 원래 커피 마시고 나면 카페인 때문에 약간 흥분이 되잖아. 아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게 되는 얘기구나. 그렇지. 카페인이 약간 도파민의 분비를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더 흥분돼서 업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차하고 커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차 같은 경우는 명상을 하면서 마시잖아요. 다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내적인 존재를 이제 좀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커피 마시면 흥분하는 거야. 때려 부수자! 막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도 뭐 얘기를 해요. 뭐 듣기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나는 사실 그거 좀 약간 좀 그래. 그러니까 지승인들 모여갖고 감론을 막 뭐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냥 입만 살았지 뭐 어디 뭐 책만 읽고 현장 감각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뭐 책상머리에서 그냥 하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가기도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상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거는 이런 볼테르니 루소니 뭐 이런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포르노그라피였다. 왜 웃어? 아니 너무 뜬금이 없어서. 그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를 굉장히 사람들이 미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여성에 대한 온갖 그 난잡한 페르젠과의 연애 사건. 뭐 페르젠도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루이 16세의 동생인 아르투아 후작인가 후작인가도 있어요. 그 둘이서 그런 관계였다.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좀 안 좋아. 약간 평판이 안 좋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긴 해요. 그렇죠. 다시 이제 왕정 복구된 다음에. 사람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글을 잘 읽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오, 외설스러운? 엄청 외설스러워. 내가 그 책 봤거든? 근데 엄청 외설스러운 그림을 그려서 팜플렛을 막 돌리고 하니까, 야, 이 왕실 사람들 뭐 똑같은 놈들이 그만 난잡하고 천박하고 뭐 이러면서 우습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혁명이라든지 혹은 정권이 무너진다든지 하는 거는 뭔가 그러니까 포갑적인 정치를 해갖고서 이게 막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습게 보기 시작하면 무너진다는 거죠. 뭐 그거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지금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뭐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네. 미국에서는 세금 문제 때문에 혁명이 촉발이 됐죠. 거봐 사상 아니야. 그렇지. 먹고 사니즘. 맞아요. 네. 미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1773년에 보스턴 차 사건, 보스턴 티파티.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영국 영향으로 차를 굉장히 많이 마셨대요. 근데 이제 차에 대해 세금이 붙고 뭐 이제 꼭신각신하니까 이제 영국에 대한 반감 플러스해서 그 이후에는 커피로 돌아섰는데 그래서 차처럼 밍밍한 커피를 마셨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전설이 있습니다. 진짜요? 전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대학교 무렵에 이런 밍밍한 미국식 커피, 아메리칸 커피 또 신문물로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커피 메이커 있잖아요. 필립스 브라운. 거기에 또 이제 폴더스 커피 이렇게 소중하게 미국에서 갖고 와서 깡통 같은 캔에 이렇게 든 거 뭐 이런 거 있고 거기다 헤이즐넛 하나 얻어 오면은 그 헤이즐넛 커피 향 나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왠지 멋있는 것 같고. 맞아. 코나 뭐 해갖고서는 팔고 되게 비싸게 팔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젠지들한테 이런 커피 내려주면 이건 뭐 커피잔 씻은 물 아닙니까? 그렇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참에 우리나라 카페 역사도 한번 보면 지금과 같은 원두 커피 파는 카페로 최초로 이제 생긴 커피 전문 체인점이 자댕. 우리 대학교 앞에 있었어. 1988년에 생겼다고 하네요. 그때 신촌 압구정 서울의 요지에 다 자댕 커피가 생겼었대요. 맞아요. 저희 둘 다 이제 와이대를 나왔는데 네. 와이대 정문 딱 나와갖고서는 이렇게 굴대 같은 데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 큰 게 아직도 맞죠. 기억나. 저는 이름을 잘 기억 못했는데 김지은 박사님은 굉장히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이제 자댕이 생기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짙은 원두 커피의 맛을 들이게 됐고 그 이후에 일본계 체인점 도토루도 들어왔다 나갔고.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일본에는 아직 있어요. 도토루. 아 진짜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행이 워낙 빨리 바뀌는 그쵸. 이제 나라니까 그런 게 남아있진 않죠. 스벅이 들어온 것은 1999년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렇대요. 이대 앞에 처음 생겼었다는데 그땐 사실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1999년에 처음 생겼는데 2004년에 100호점을 오픈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성장세죠.
그런 게 되게 빨리 성장하는 나라인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사라져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TGIF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아유, 그 옷 잘 차려입고 가서 썰었던. 맞아. 그 거기 가려면 이제 약간 예쁘게 입고 가고 막 맞아요.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미국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고서는 우후죽순처럼 막 프랜차이즈 지점들 막 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제가 미국 본사에서 도대체 한국에서 이렇게 성장세가 빠른 이유가 뭐냐 이걸 분석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죠? 아직 있나? 없겠죠? 와, 내가 꽤 오래전에 네. 롯데월드에 있었던 건 봤거든. 근데 그게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스벅은 어쨌거나 아직 성장세가 멈추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더 잘 되고 있어. 현재는 전국에 1841개의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왜 수세권이라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스타벅스가 있는 곳에 이제 잘 나가는 곳이다라는. 워낙 스타벅스가 이제 부동산을 보는 눈이 뛰어났다고 하고 스타벅스 연대 옆에다가 여는 게 커피빈의 전략이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 이디야 아니었어요? 난 이디야인 줄 알고 있었어. 그 옆에 또 이디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집 건너 하나씩 커피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스타벅스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동네에도 매장이 4개가 있어요. 와. 물론 뭐 매장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뭐 주민들 입장에서 나쁠 거는 없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네 매장 모두 언제 가도 사람이 많다는 거야. 저도 몇 번 지훈 박사네 가면서 가봤는데 사람이 그득그득 하더라고요. 스타벅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타벅스는 시애틀에서 생겼는데요. 그렇죠. 역사가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1971년 4월. 나보다 오래됐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게 이제 너무 많지 기뻐. 않은데. 쉽지 않은데 이거. 네. 근데 뭐 우리가 듣기에는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커피 문화를 미국에서 느끼도록 한 전략을 바탕으로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스타벅스의 얼굴로 여겨지는 하워드 슐츠. 87년에 자기가 이제 다니다가 그 회사를 인수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좀 있고요. 진짜 창립자 제리 볼드윈과 고든 보컬가 시애틀에 스타벅스를 열었을 때는 시애틀에 맛있는 커피가 너무 없어. 그래서 이 제리 볼드윈이 서부 출신이에요. 베이 에어리아 출신인데 여기서 마셨던 고퀄의 커피를 시애틀 사람들도 즐기게 해줘야겠다. 그거 뭔지 알겠다. 그 회사요. 그래서 회사를 차렸고 그때 벤치마킹한 회사가 그치.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피치 커피. 예. 맞아. 피치 커피가 좀 더 전에 생겼죠. 네. 제가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네, 피치 커피는 1966년인가 생겼거든요. 와, 진짜 오래됐네. 버클리에 창업을 했어요. 페이 에어리아. 네, 페이 에어리아. 그러니까 이제 아마 스타벅스를 열기 전에 그거를 마셔보고 그리고서는 이런 이제 좋은 커피를 좀 가지고 와야겠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피치 커피에서 스타벅스에다가 뭔가 좀 뭐 어드바이스도 주고 뭐 이런 거 해줬다고 들었어요. 맨 처음에 그 제리 볼드윈이 피치 커피에서 원두를 사다가 장사를 좀 했었대요. 그렇군요. 네. 이 피치 커피를 만든 사람, 창업한 사람이 알프레드 피트라는 사람인데 일단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도 마시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이미 이제 60년대에는 가장 이제 급성장을 해서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커피는 이렇게 더럽게 맛없는 걸 마신다. 폴저스 커피. 폴저스 커피가 또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과 관련이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 어머니 집안이 폴저 집안인데 거기서 이제 차린 회사죠. 야, 실망이야. 벤자민 프랭클린. 어쨌든 그래서 너무 맛이 없는 커피를 미국 사람들이 마시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차린 거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버클리에서 차렸으니까 일단은 이제 서부 쪽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보스턴에서 많이 마셨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 보스턴에 이 하버드 스퀘어에 가면은 거기에 피치 커피가 있어요. 거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시면서 커피도 맛있고 당연히 그래서 난 스콘을 그렇게 좋아했어 거기서. 그래서 스콘이랑 커피랑 이제 들고서는 우울한 날 당을 채우면서 공부 안 되고 책도 안 들어오고 눈에 나는 왜 이렇게 바보일까 맨날 자괴감에 절어서 있던.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기 있는 타워 레코드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당시엔 CD를 듣던 시기니까 가갖고 매거진 가갖고서 이제 음악 듣고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생각나네. 그렇게 다 하고 나면은 않을 것 같아. 나도 그렇진 않아. 그래서 집에 자는 거야. 근데 한국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피치커피가.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햄버거는 별로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는데 네, 피치커피 기다리고 있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것도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곧. 캐나다의 국민커피. 팀 홀튼.
예, 들어온다고 소식 들었어요. 네, 이게 원래 팀 홀튼이라는 토론토 메이플 립스라는 그 아이스하키 선수 전 출신이 이제 만든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그러니까 네. 일종의 캐나다 버전의 던킨? 뭐 그렇게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도넛이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도넛이 유명하죠. 네. 도넛도 맛있고 커피도 저는 여기서 딱 하나만 마셨어요. 프렌치 바닐라라고. 달달한 느낌인데. 달달하지. 예. 너무 맛있어. 네, 정말 그것만 마셔서 너무 맛있어. 그래서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와라고. 이 팀홀튼 이 회사가 제가 강의할 때 케이스 스터디 시키는 진짜? 네, 그런 회사인데. 왜? 사실 이게 회사가 인수가 됐어요. 팀홀튼이 이제 회사를 팔았고 지금은 버거킹이랑 파파이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확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제 경영의 스터디가 되는 회사죠. 캐나다 국민 커피였는데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네. 저한테 추억의 커피 하면 시애틀스 베스트 커피. 시청 앞에서 회사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앞에 시애틀스 베스트 커피가 있었어요. 한국에 그게 있었어요? 네. 나 몰랐네 그건. 거기서 커피 사주는 선배가 진짜 뭔가 아는 선배. 그때는 선배 저 고민인데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러면은 자판기 커피 사주시는 분이 제일 많았고 100원짜리 아니면 캔커피, 맥심 캔커피. 그런데 이제 시애틀스 베스트 커피 데려가시는 분은 진짜 멋진 오빠, 멋진 언니. 와. 근데 이 커피 회사가 시애틀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경쟁사인 스타벅스에 인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왠지 좀 속상하네. 좀 슬프지. 그러다 나중에 다시 스타벅스가 네슬레에 매각은 했다고 하는데 지금 흔적이 별로 없지. 이번에 커피를 배우면서 그 같은 수강생분들한테 들었던 또 하나의 충격적 사실은 이젠 커피 머신이 너무 발달해서 바리스타의 위치도 위협받고 있다고 해요. 진짜요? 커피 머신에도 AI가 적용된대. 그래서 유명한 바리스타의 행동을 찍어서 계속 그걸 가지고 머신러닝 학습을 하면 훌륭한 커피 맛의 커피가 기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뽑는 것보다 맛도 일관성 있고 기계 자체가 이제 자동 세척까지 척척 되니까 편하네. 진짜 사람 바리스타 쓰는 것보다 낫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벌써 많은 기계들이 막 이렇게 훌륭한 맛의 어떤 그 추출은 아니더라도 전 과정이 자동화되고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최소화된 기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지. 맞아. 자동기계에서 추출되지 하니까 사실 사람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인간이 뽑는 것보다 일관성이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에서는 요리 프로그램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네. 근데 저쪽 이제 동부 쪽에 되게 유명한 뉴잉글랜드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안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알포르노라고.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토마스 소스를 캔에 든 걸 쓴대요. 공산품을. 약간 배신감 느끼잖아. 이렇게 뭔가 갓단 토마토를 냄비에서 막 저어서 주실 것 같은데. 아줌마가 이렇게 열심히 막 저어갖고 만들어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캔에 든 토마토 페이스트, 뭐 소스 이런 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인간이 만드는 거는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어떤 해는 토마토 작황이 되게 좋아서 맛있고 어떤 해는 안 좋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일관성 있는 어떤 특정한 수준의 맛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마토 페이스트나 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설 땅은 점점 없어지는 건가요? 거지. 다행이야. 나이를 많이 먹어서. 오래 안 살아도 돼. 그럼 이런 슬픈 기계 얘기 말고 기계 얘기를 또 다른 걸 하다 보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에스프레소 기계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계를 만들어낸 나라가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의 루이지 베제라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증기압을 사용한 커피 머신을 개발해서 카페 에스프레소. 사실 이게 익스프레스, 그렇죠. 빨리 뽑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커피를 한 잔 뽑는데 5분에서 6분이 걸렸대요. 속 터져서 어떻게 살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런데 이제 이 기계를 통해서 45초에 뽑을 수 있게 되었고 이 기계를 1906년에 밀라노 만국 박람회 엑스포에 내놨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 후에 이제 1938년이 되면 아킬레 가치아라는 사람이 우리가 현재 이제 이탈리안 에스프레소라고 생각하는 뽑으면 크레마가 위에 생기는 그런 이제 기계를 만들어냈는데 가치아 머신 회사는 카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계
만들어 팔고 있죠. 이탈리아 하면은 뭐 패션, 예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 사실 막 그런 그 발명, 기계 이런 데 굉장히 강해요. 그럼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슈퍼카 뭐 맞아요. 페라리라든지 뭐 저기 람보르기니라든지 가치아 얘기를 하셨지만 네. 들롱기도 있고 맞아요. 이탈리 제품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탈리아가 뛰어난 나라다. 다빈치를 배출한 나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베르토가 그렇게 커피 부심이. 그리고 뭐 유럽 최초 커피하우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니스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 아,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에서 커피 한 잔 착 마시면은 그네요. 아, 진짜 좋겠다. 그럼. 근데 우리가 너무 커피 주변 얘기만 했는데 우리 진짜 커피 마시는 얘기. 지윤님은 어떤 원두를 좋아해요? 야, 커피 이렇게 무식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 알겠냐 내가. 아니 원두 이름 자체를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예가체프 같은 거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제가 코는 개코예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향이 다른 거는 알겠는데 네. 뭐 그거를 막 따지고 하고 뭐 이럴 정도로 뭐 그럼 먹는 거에 이렇게 투자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예, 초딩 입맛인 것도 있고. 아니 말이 나와서 그런데 초딩 입맛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요새 미식 세계가 워낙에 밝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딩 입맛이다 그러면 왠지 좀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는데 우리 같은 초딩 입맛들은 사실 음식의 기본, 맛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가? 그런 거야. 이게 초딩이 왠지 아니야.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커피 원두 네. 중에서 굳이 그냥 아는 것들 중에서 뭐 고르라고 한다면 제가 그때 이거 되게 맛있다라고 느꼈던 건 하라라는 거였어요. 저는 잘 모르는 커피 원두인데 네. 어디 산이죠? 이디오피아 할 거예요 아마.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는 약간 스페셜티 커피 같은 걸 많이 하는 곳이었죠. 네. 거기서 이제 사장님께서 이거 하라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이거 되게 좋은데?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 이후에 이걸 구하려고 노력하면 좋은데 한 번도 없고 그냥 뭐 그랬다. 예. 근데 이번에 커피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그래도 역시 배우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 그 산뜻한 신맛이 올라오는 커피가 좋은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뭐 예가체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신맛이 많이 올라오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사실은 이제 신맛이 그런 꽃향기라든지 과일향이 올라오는 커피가 좋은 커피고 이런 걸 스페셜티 커피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뭐 마키아토, 아인슈페너 뭐 이렇게 막 크림 얹고 막 나 그런 거 좋아하지. 그렇게 막 특별하게 만든 게 스페셜티라 그런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커피의 풍미와 맛을 평가해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맞은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뭐 스페셜하게 뭘 넣은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워낙 스타벅스가 활개를 치니까 약간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은 좀 더 질 좋은 원두를 사용해서 뽑아낸다. 그러면서 좀 더 스페셜티 커피를 선별하고 확산시키는데 힘을 모아서 요즘 이제 커피의 제3의 물결은 스페셜티 커피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부상했던 카페가 블루보틀 같은 카페들이 있죠. 그렇구나. 네. 여러 가지 좋은 원두가 있겠지만 저는 얼죽아였으니까 여름에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감탄하는 커피는 아까 말했던 예가체프, 에디오피아 예가체프인데 과일향과 산미가 이제 올라오면서 아이스로 내려 마시면 약간 과일차 같은 느낌도 있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긴 그때 테라로사 대표님이 그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커피는 과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과일 향이 이제 난다. 아이스로 만들어서 딱 마시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옛날에 우리 선전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긴 멕시코 모자 같은 거 쓴 아저씨가 그 아저씨는 콜롬비아의 후안 발데즈 아저씨. 그래요? 네. 어떻게 이름도 아냐 너는? 콜롬비아에 가봤잖아 몇 번. 그렇구나. 실존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지훈님도 칼디라는 목동에 대해서는 들어봤죠? 들어봤죠. 네. 약간 그 뻥이 많이 섞인 것 같긴 한데 이 칼디라는 목동이 하루는 염소가 커피 열매를 먹고 흥분에 날뛰는 걸 보고 커피를 발견했다. 이곳이 이제 에디오피아인데 그걸 또 수도사한테 갖다 줬다네요. 수도승. 그럼 불순한 거를. 그 수도승이 또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면서 이제 꼭꼭 씹어 먹었더니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이게 카페인 덩어리니까. 그러니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마 밤에 기도하고 이러면 맨날 졸았나 봐.
근데 이제 커피를 와그작와그작 씹어 먹으니까 막 눈이 번쩍 뜨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칼디한테 다시 찾아와서 너 도대체 나한테 뭘 준 거냐? 라고 해서 그 열매를 딴 곳으로 데리고 가서 커피를 수확을 해서 퍼뜨리게 되면서 에디오피아가 커피의 고향이 됐다고 하는 이상 전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와그작 씹어 먹었는데 볶아서 씹어 먹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는 생으로 씹어 먹었죠. 그럼 왜 볶기 시작한 거예요? 커피가 처음으로 이제 발견돼서 그거는 채취죠. 채취된 곳은 에디오피아인데 실제적으로 재배를 한 곳은 예멘이라고 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카페인 중독이 된 상태인데 그때는 카페인을 거의 안 마시던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그치. 거의 레드불 마신 그런 그치.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커피에 대해서 신성한 음료다라고 보는 측도 있었고 야 이거 악마의 음료다라고 이제 보는 측도 있었는데 뭐 어쨌거나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최고의 작물이 됐기 때문에 예멘에서는 야 이걸 아무나 우리한테 훔쳐나가서 다른 데서 재배되면 수출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구워서 나가서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구워갖고서는 구워서 팔다 보니 커피가 로스팅돼서 유통되게 되었다라는 이상 그 커피 로스팅에 대한 전설이 또 있더군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멘을 통해서 그렇게 퍼졌던데 예멘의 그 커피 향구 이름이 모카였대요. 그래서 이제 모카라고 우리가 모카 커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이제 계속 퍼진 거죠. 그러니까 다 문익점 같은 분이 있으니까. 맞아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 이제 셀림 1세가 당시는 콘스탄티노플이었던 이스탄불에 들여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베니스 상인에 의해서 그래서 1645년에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베니스에 만들어지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엔 다 이제 가져오고 훔쳐오고 하고 그 네덜란드가 예멘 모카에서 이 커피 나무를 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데리고 와갖고서는 식물원에서 재배를 했대. 또 성공을 했나 봐. 그것도 네덜란드 사람들 답네요. 그치. 네.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런 거 참 잘해요. 네.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주 뭐 영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식민지 뭐 이런 쪽을 이제 개척을 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바 측에다가 이거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된 거고 또 중남미 쪽에 이제 컬럼비아라는 브라질이라든 이런 쪽에 퍼진 거는 이제 프랑스가 카리브해에 있는 마르티니크라는 섬이 있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프랑스령이었거든. 거기서 이제 한 군 장교가 커피를 심으면서 이제 퍼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막는다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이렇게 몰래 훔쳐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세계로 퍼지게 됐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커피가 이 세계 패권하고 같이 움직였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제국주의의 움직임?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작물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맛도 좋지만은 뭐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는 스토리도 많고. 맞아요. 예. 제국주의와도 함께 움직이고 혁명과도 함께 움직인 그런 역사의 작물이 아닌가 해요. 권력의 작물이네. 권력의 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네. 자,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해서 지금 신나게 저희가 커피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이제는 뜨뜻한 커피 마셔야 됩니다. 우리 나이가 있어갖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패권을 잡으면 차가 유행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나는 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중국도 요새 커피한테 많이 매료가 되고 있다. 맞아요. 사실 중국도 커피를 이제 많이 마시고 스타벅스 리저브 같은 것들 거의 빌딩으로 상하이에 관광 명소가 돼가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이 패권을 잡는다고 차가 유행할 것 같지는 않고 커피는 커피 포레버가 아닐까 싶어요. 이상 커피 애호자의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출장을 가고 벌써 한 6년 전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가면은 정말 괴로웠던 게 커피를 마실 수가 없었던 거. 기본으로 중국 차를 내오죠. 맞아요. 네. 기본으로 이제 뭔가 뭐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뭐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중국 차가 이렇게 나오고 커피를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막 커피 전문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거 가서 좀 우리 늘 마시던 걸 좀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 스타벅스 찾아 산발리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요새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는 스타벅스가 이제 쫙 깔리고 그다음 중국 자체 브랜드들 스타벅스를 벤치마킹한 약간 모방한 그런 회사들도 많이 생겨서 중국에서 뭐 커피
구하기는 굉장히 쉽죠. 역시 커피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의 마인드도 장악하고 있다. 자, 녹음 끝나고 커피나 마시러 가죠, 그러면? 녹음실 앞에 괜찮은 카페가 하나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사실. 예.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오기 전에 항상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오곤 하죠. 네. 자, 이제 끝나고 커피 한 잔 드시러 가시죠. 네, 롱테이크 오늘은 커피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흥미로운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 네, 두 여인의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 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